제가 지금은 홍보도 하지 않고 대기생 받으면서 계속 원생이 늘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학생을 물론 관리도 잘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학원에 학생이 200명이 있다면 이 학생들이 다 입소문을 내줍니다. 이 어머님들께서 입소문을 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드 학생은 공부방 교습소는 50명, 학원은 100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원장님들께서 시드 학생 10명, 20명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입니다. 책은 협상의 기술인데요. 제가 상담할 때 가장 원장님들께 추천드리는 책이 바로 첫 번째가 인간관계론. 이거는 모든 원장님 한번 읽어보시기 추천드리고, 두 번째, 이거는 상담뿐만 아니고 강사님과의 협상, 어머님과의 협상, 학생들과의 협상, 우리가 물건 살 때의 협상, 이 모든 협상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세이노 분이 반드시 읽어라 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내용,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원장님 학원의 시드 학생은 몇 명이면 좋을까요? 요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돈을 모으고 학생이 학생을 모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은 홍보도 하지 않고 대기생 받으면서 계속 원생이 늘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학생을 물론 관리도 잘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학원에 학생이 200명이 있다면 이 학생들이 다 입소문을 내줍니다. 이 어머님들께서 입소문을 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드 학생은 공부방 교습소는 50명, 학원은 100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원장님들께서 시드 학생 10명, 20명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50명 이상 모은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고 이 학생들과 이 어머님들께서 우리 학원에 입소문을 내주는 게 나 혼자 입소문을 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나는 팀에 좀 운이 없어. 나는 저 팀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원장님이 팀장님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팀장님들 아무 대가 없이 지금 하시고 계세요. 팀장님들 다들 본인 일 하시고 계시고 아무 대가 없이 하시잖아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팀장님 아무 대가 없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내가 이 팀에서 가장 훌륭한 팀원이 될 거야. 내가 이 팀에서 가장 활발하고 왕성한 활동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반대로. 내가 그런 팀원이 되면 분명히 그분은 100% 2배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모두 애쓰셨고요.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지금 잘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원장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거 컨설팅 질문 지금 3분 딱 받을게요. 손 들어주시면 되고요. 김유정 원장님. 네, 원장님, 제가 갑자기 지금 이제 6명으로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지금 4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육하고 홍보는 이제 어느 정도 하는데, 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상담 부분이 살짝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좀 생길까 봐서 불안하고, 실제로 이번에도 네이버 폼으로 학부모 설명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혀 처음 오신 분들이 네이버 폼 설정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전화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억을 그냥 신청했으니까 오겠지 하고 있다가 그 맘카페, 여기는 관리가 이상하다, 막 이런 게 또 갑자기 올라오고 그래서, 이럴 때 그 교습소이기 때문에 좀, 학원으로 좀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시스템을 조금 더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문의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이게 굉장히 질문이 광범위한데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장님들께서 상담 오시거나 상담 드리겠다고 하고 놓치시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꿀팁에 나왔는데 카톡에 예약 기능이 그 설정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동으로 그 날짜가 됐을 때 30분 전에 설정을 해놓으면 카톡에 자동으로 상담이 있습니다라고 가더라고요. 그쵸? 그 꿀팁 게시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놓치는 거 없이 그리고 저도 일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놓치는 거 없도록 저도 항상
기본 앱에 있는 이 캘린더 기능을 많이 써요. 캘린더에다가 일정을 다 오늘 만약에 3시에 신규생이 있다 그러면 3시 신규생, 상담이 있다 그러면 6시 상담 이렇게 다 적어 놓습니다. 학생 이름까지. 그래서 캘린더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림 기능이에요. 내가 꼭 이 시간에 잊어버릴 것 같으면 사실 저희 여기 아시겠지만 저희 실장님 칼 같죠? 일 처리 빠르죠? 실장님 알림이 하루에 10개씩 돼 있어요. 거의. 모두가 알림이 거의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 일정 보시면 1년 후쯤에 만약에 매주 금요일 회의다. 우리가 마지막 주 금요일 회의면 이거를 고정으로 등록해 놓으면 매달 우리가 안 해도 고정으로 등록이 쫙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 관리, 그리고 알림 관리, 요거를 좀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좀 덜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 부분은 원장님들이 학생이 급격하게 늘었을 때는 조금 요 관리 부분이 필요해요. 그게 놓칠 수도 있고, 요게 입소문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지금 40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관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이게 만약에 갑자기 막 50명, 100명이 한꺼번에 는다. 만약에 30명, 40명이 막 한꺼번에 는다. 이러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6개월에 40명이 늘었다 그러면 원장님이 요거까지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그래서 제가 자동화 시스템 할 때 첫 수강생 보낼 수 있는 문구들, 그리고 첫 교재 끝났을 때 했던 문구들, 요런 것들을 해서 그냥 복붙해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관리 시스템은 조금 그런 식으로 자동화하실 수 있으면 훨씬 또 편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 출결이라든가 그리고 수납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코멘트라든가 이런 걸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세팅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좀 누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당연합니다. 네, 지금 당연히 겪어야 될 문제고요. 요걸 좀 이겨내시면 훨씬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 2호점을 오픈할 때 그 새로운 선생님을 이제 뽑을 예정인데, 그럼 그 새로 오신 선생님이 1호점을 맡아서 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제가 그냥 꾸준히 1호점에 있는 게 맞는지 그게 좀 그죠. 고민이 돼서. 일단 학원 확장하실 때 원장님 때문에 1호점이 잘 됐다. 네, 그러면 원장님이 나가면 안 됩니다. 원장님이 잘 가르치고 원장님이 잘 하기 때문에 잘 됐다 그러 원장님이 빠져도 잘 될 수 있는 상황이면 빠지셔도 돼요. 저는 2호점을 할 때 물론 제가 잘해서 1호점이 잘 됐지만 그때 이미 제가 수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제가 관리를 선생님들한테 다 넘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빠져도 1호점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호점을 갔고요. 근데 원장님이 빠져서 1호점이 흔들려. 그러면 사실은 이도 저도 안 되게 돼요. 그래서 2호점을 하시기 전에 선생님을 먼저 뽑으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역량이 되신 다음에 보내시거나 우리 학원에서 가장 잘하는 부원장님 급을 한번 만들어라. 그래서 그 부원장님이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내가 빠지는 거. 요거 첫 번째, 그게 안 된다. 나는 여기에 있고 부원장님이 2호점을 가서 한다. 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은 무조건 키우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새로운 그래서 선생님을 뽑아서 2호점을 하기에는 지금 그 선생님이 훈련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좀 미리 뽑아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그 선생님과 함께 2호점을 하시는 거, 그걸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그 새로 오신 선생님이 이제 좀 경력이 많이 화려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급여를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경력은 상관없습니다. 내 사람이 돼야죠. 경력이 좋다라고 그 사람이 가서 잘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내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 잘하기 때문에 내 사람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게 좀 중요해요, 원장님. 그러니까 처음에 급여 협상을 할 때가 조금 고민이 돼서, 그게 네. 그러니까 스펙이 그렇게 화려하신 경우에는 이제 급여를 보통 어떻게 책정을 해서 드려야 되는지가. 그거는 일단 급여 부분은 원장님 학원 상황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이 달라져야 되고요. 인센티브, 만약에 2호점을 한다 그래도 원생이 50명 이상, 60명 이상 뭔가 늘어났을 때 인센티브로 드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 분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아까 손주선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은 가위바위보라든가 룰렛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먹히고 전단지나 뭐 과자 이런 것들이 먹히는데 중등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좀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네, 중등 같은 경우에는 나눠주는 물품을 달리하셔야 돼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라면, 뭐 비빔면이라든가 컵라면이라든가 그리고 학원 그 내신 정보가 들어간 책자나 아니면 내신 정보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홍보 방법이 아니라 홍보 물품이 조금 달라야 되고요. 사실 이렇게 뽑기나 이렇게 긁는 거는 중등도 좋아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자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중등은. 그렇지만 뽑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공으로 이렇게 던지기를 한다거나 이벤트는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저희는 이제 정말 라면 박스로 이렇게 쌓아놓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셨는데 굉장히 중학생들은 좋아합니다. 그런 물품을 좀 바꿔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팀장님을 통해서 해주시면 또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또 한 달 애쓰셨고요. 9월 추석과 가족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모두 애쓰셨습니다.